쾅!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호텔 연회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판이 무너졌습니다. 그 위에 서 있던 여자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손을 뻗어서 아슬아슬하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 국내 최대 호텔 그룹의 회장. 그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그리고 그 눈빛. 9회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공사장 자벽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여자. 9회 전 이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가 왜 하필 이 현장에 있는 걸까요? 9회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9회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양호텔 그룹 회장 한정우. 차갑고 단호하며 틀린 것을 절대 참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먼저 다가간 여자가 박수아였어요. 작은 무역회사의 격리 담당.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정우는 3번의 거절을 당하고 겨우 마음을 얻었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류 여사는 처음부터 수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류 여사는 오래전부터 역술인을 맹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2년째 되던 해 류 여사는 역술인을 찾아갔습니다. 역술인은 며느리의 팔자가 집안의 기운을 끊는다고 말했어요. 류 여사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심부름센터를 고용했어요. 수아가 전 직장 상사와 업무상 만나는 장면을 찍게 했고 사진을 교묘하게 이어붙였습니다. 단순한 업무 자리가 미래 현장처럼 보이도록 그 사진이 정우의 책상 위에 놓였어요. 정우는 사흘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아침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나바람 안 피웠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리지 않았어요. 사진이 있어. 수아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우는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나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수아는 그 말을 남기고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현관을 나서는 순간 류 여사가 거실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수아는 그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서울역 근처 여인숙에 짐을 풀었어요. 그날 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였는지, 너무 지쳐서였는지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편의점 화장실 아니었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2줄이었어요. 수아는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낳아야 할까? 혼자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우의 아이였으니까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식당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 당일까지 일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나서야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정우를 닮아 있었어요. 길고 시원하게 뻗은 눈. 수아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강서준. 아버지의 성을 따랐어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잠은 서준이 자는 사이에만 잤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해 봄 서준이가 숨이 가쁘다고 했습니다. 며칠째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학병원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천성 심장 기형 합병증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자부담만 최소 4천만 원입니다. 사흘 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선납금 1,0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수아의 통장 잔액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병원 수납 창구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선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수술 일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창구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비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수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수아는 구인 공고를 뒤졌습니다. 식당, 편의점, 청소, 배달. 아무리 계산해도 빠른 시간 안에 1,000만 원을 만들 방법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공고 하나. 남자들도 기피하는 공사 현장 자재 운반. 하루 일당 10만 원. 수아는 공고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하겠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대뜸 물었어요. 여자예요? 네. 여자분들은 못 버텨요. 자재 운반이에요, 여기.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오세요.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챙겨 입고 있는데 서준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는 왜 없어?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추를 잠그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아빠는 엄청 바쁜 사람이야. 지금은 못 와. 나중에는 와.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응, 언젠간 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수아도 알고 어쩌면 서준이도 이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서준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현관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현장은 서울 도심의 오래된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연회장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형 공사였어요. 박 소장이 턱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벽돌 덤이 보여요? 3층까지 올려야 해요. 계단으로요. 벽돌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벽돌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허벅지가 떨렸습니다. 10번을 오르내리고 나서야 잠시 벽에 기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줌마, 오늘만 하고 안 올 것 같은데.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벽돌을 들었어요. 점심은 구석에 혼자 앉아 찬밥에 김치로 때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야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알람은 새벽 5시에 맞춰뒀어요. 다음 날도 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소장이 슬쩍 말했어요. 오래 버티네요. 수아는 웃었습니다. 버텨야 하니까요. 서준이 수술비가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따라 현장 분위기가 달랐어요.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사 회장님이 불시 점검 오신대. 미리 말도 안 하고. 진짜요? 그 한양호텔 회장님? 그렇대요. 직접 내려오신다고. 수아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벽돌을 날라야 했고 오늘도 서준이 수술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수아는 안전모를 고쳐 쓰고 벽돌 더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3층 자재 운반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 아래 발판이 흔들렸어요. 임시로 깔아놓은 발판, 못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발판이 기울었습니다. 수아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어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어요. 수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매달린 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찔했습니다. 겨우 붙잡힌 거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어요.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 먼지 하나 없는 구두, 차가운 눈빛으로 현장을 둘러보던 그 남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홉해만이었어요. 한정우였습니다. 수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안전모챙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었어요.
제발 모르고 지나가길. 아무것도 모른 척 지나가 주길. 괜찮습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9회가 지났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목소리. 수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어요.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잠깐, 정우의 손이 수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고개 드세요. 정우의 손이 천천히 안전모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드러난 얼굴, 시멘트 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9회 전보다 훨씬 야위고 거칠어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 눈빛. 정우의 입이 굳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마스크를 쥐고 있었어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아. 그 이름이 정우의 입에서 천천히 새어나왔습니다. 박수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정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에 들린 마스크가 떨렸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손이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일하러 왔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 정우가 수아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시멘트 가루에 절은 작업복, 갈라지고 트인 손, 안전모 밑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 여기서 일을 해? 내 현장에서?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당신 회사인 줄. 그게 말이 돼?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울의 공사 현장이 몇 개야? 하필 내 현장이야?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우연이에요. 그 눈빛이었습니다. 9회 전에도 저 눈빛이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눈빛. 정우는 그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소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회 회장님, 저 여자가 이 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 됐는데요. 가장 성실한 인부입니다. 남자들도 힘들다고 도망가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됐어. 정우가 짧게 잘랐습니다. 저 여자 오늘부로 내보내.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요. 수아가 정우를 막아섰습니다. 선불 받은 게 있어요. 이번 주 일당을 미리 받았습니다. 오늘 못하면 돌려줄 돈이 없어요. 정우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얼마야? 70만 원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폐를 꺼내 수아 앞에 내밀었어요. 받아. 그리고 나가. 수아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일하게 해주세요. 왜? 정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하필 내 현장이야? 쉬하러 온 거 아니야? 불쌍한 척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수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저는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정우는 수아를 바라봤어요. 9회 전 그 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빈손으로 떠났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데 수아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따르릉. 낡은 휴대폰이었어요. 수아가 황급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아,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숨이 이상해. 가슴이 답답해. 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어디야? 아주머니 옆에 있어? 응. 근데 엄마 빨리 와. 무서워. 알았어. 엄마 지금 간다.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었어요. 수아는 안전모를 벗어 던지고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계단통에 울려 퍼졌어요.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둬.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사이렌이 울렸어요. 인부들이 식당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정우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재 창고 쪽이었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화가 있었어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재 더미 옆 구석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도시락, 안에는 찬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시멘트 가루 묻은 장갑 그대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먹어야 오후를 버틸 수 있으니까요.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9회 전의 수아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멘트 가루에 절어 있었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차가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신경 꺼. 저 여자가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마음을 다잡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현장이 멀어졌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수아. 9회 동안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적 없었어요. 배신당했다는 분노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건 뭐였을까요? 70만 원도 없는 여자, 구석에서 찬밥을 먹는 여자, 그리고 숨이 이상하다는 아이. 재벌 회장의 전처가 내 현장에서.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최 실장, 옆에 앉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네, 회장님, 저 여자 알아봐. 이혼 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도. 최 실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박수아 씨 말씀이십니까? 그래. 정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손끝이 차가웠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최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정우의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정우는 가죽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강서준. 올해 8살입니다.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서준, 강씨라고요? 네. 출생신고는 2년 전에 뒤늦게 했습니다. 과태료를 물고 신고했더군요. 왜 이제야? 병원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출생신고가 필요하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요? 최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호적상 아버지라니 공란입니다.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생년월일을 계산했습니다. 이혼 날짜에서 9달 후 딱 맞았어요. 수아가 쫓겨날 때 임신 초였다면. 정우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수아는 어떻게 살았어? 최 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혼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부도 상태였고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임신한 몸으로 식당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서빙, 청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출산 당일까지 일했고 보호자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우의 눈이 감겼어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2년 전 아이가 아팠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선천성 심장 기형 합병증입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자부담만 4천만 원 이상이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약 2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 식당 설거지로 어떻게 2억을 모아. 그래서 공사 현장까지 나온 겁니다. 막노동은 일당이 셉니다. 하루 10만 원, 다른 일보다 2배는 벌 수 있으니까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수아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자재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모습, 구석에 혼자 앉아 찬밥을 먹던 모습,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 70만 원을 돌려줄 돈이 없다던 목소리. 그게 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구나. 2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였구나. 임신한 채로 쫓겨나서 보호자 하나 없이 아이를 낳고 밤잠을 줄여가며 버텨왔는데 아이가 아프자 막노동까지 나온 거였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등으로 닦으려다 멈췄어요. 닦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진 말씀이십니다.
9회 전 박수아 씨가 남자와 함께 있던 사진. 정우의 눈빛이 굳어졌어요. 그 사진을 찍은 심부름센터를 추적했습니다. 처음엔 입을 다물었지만 돈을 주니 털어놓더군요. 최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류 여사님께서 고용하셨습니다. 박수아 씨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합성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어요. 서류 한 장이 정우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류 여사가 심부름센터에 돈을 지급한 내역서였어요. 정우의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어머니가 낮은 신음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런 짓을? 그건 저도 모릅니다. 직접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수아가 결백했어. 바람 같은 거 피운 적 없었어. 내 아이를 임신한 채로 쫓겨났어. 9회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 그 아이가 지금 아파. 치료비를 벌려고 막노동까지 했어. 그런데 나는 뭘 했지?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이 어디야? 서준이 입원한 병원.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여유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답답해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정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9회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내 아들. 그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프고 무섭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정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최 실장이 주소를 불러줬어요.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수아야. 정우가 속으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미안해. 병원은 서울 북쪽 외곽에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뛰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소아심장내과 5층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로 달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어요. 510호. 멈췄습니다. 병실 문 앞이었어요. 유리창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작은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가슴에 심전도 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매가.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길고 시원하게 뻗은 눈매. 자신이 거울에서 매일 보는 눈매였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내 아이구나. 그 확신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우 씨.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병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준이 간식을 사러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 왜 왔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목소리였어요. 정우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야. 말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관없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수아가 병실 문을 열려 했어요. 정우가 막아섰습니다. 수아야. 수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 알았어. 사진 조작된 거. 어머니가 한 짓이라는 것도.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9회예요. 수술 날짜 취소됐을 때도, 새벽 수산시장 나갈 때도, 현장에서 벽돌 들고 계단 오를 때도 당신 없이 다 했어요. 수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돼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서준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수아가 얼른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물을 꾹 참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응, 엄마 왔어. 간식 사왔어. 서준이가 침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아 뒤에 서 있는 정우를 봤어요. 저 아저씨 누구야? 수아가 대답하려는 순간 정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서준이 앞에 한 걸음 다가섰어요. 서준이가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우가 서준이를 내려다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어요.
귀 모양도. 정우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안녕. 아저씨는 엄마 아는 사람이야.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친구? 정우가 대답하려는데 수아가 끼어들었어요. 응, 엄마 오래된 지인이야. 서준아, 누워있어. 많이 움직이면 안 돼. 서준이가 다시 베개에 머리를 눕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우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나 수술하면 다 나아?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응, 꼭 나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맑았어요. 다행이다. 나 빨리 낫고 싶어. 엄마랑 축구하고 싶어서.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수아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정우가 따라 나왔습니다. 수술 날짜 다시 잡았어요. 돈만 들었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수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받을게. 수아의 고개가 돌아왔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낳은 내 아이예요. 나도 알아. 그래도 받을 거야. 서준이한테도 너한테도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라는 걸 남겨줘야 하니까.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낼게. 수아의 눈빛이 굳었어요. 됐어요. 말했잖아요. 돈 마련했어요. 얼마 마련했어? 수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납금이야? 아니면 전액이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액 내가 낼게. 앞으로 치료비도. 수아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서준이한테 혼란 주지 마요. 아직 아이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요. 수술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일찍 병원에 왔어요. 수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준이 곁을 밤새 지킨 것 같았어요. 눈밑이 거뭇했고 병원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인 듯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서자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준이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준이가 눈을 떴어요. 아, 어제 그 아저씨다. 수아가 얼른 말했습니다. 응, 엄마 아는 분이야. 병문안 오셨어. 서준이가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왜 울었어? 정우의 숨이 멎었어요. 수아도 굳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저씨도 내가 걱정돼? 응, 많이. 서준이가 잠시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나 안 죽어요. 엄마가 꼭 낫는다고 했어요. 정우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그래, 꼭 나을 거야.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해. 서준이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또 스르르 잠들었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정우는 한참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검사 예약했어. 오늘 오후에 체열하면 돼.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였어요. 병원 복도, 체열실 앞이었습니다. 정우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들어가서 팔을 내밀었어요. 주사바늘이 들어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생각뿐이었어요. 결과는 사흘 후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정우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처음 이틀은 수아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어색했어요. 서준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아저씨, 내가 좋아하는 과자 알아? 모르는데. 뭔데? 다음에 사와도 돼요. 정우가 웃었습니다. 수아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는 병원 복도 끝 창가로 나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일치합니다. 정우는 숨을 들이켰어요. 확실해? 네, 진짜 맞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들이구나. 진짜 내 아들이야.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아가 서준이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간지럽다며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둘이서 낮게 웃고 있었어요. 정우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9회 동안 이 두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수아야, 결과 나왔어.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우를 바라봤어요. 일치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준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뭐가 일치해? 수아가 얼른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른들 이야기야.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다 다시 엄마 손에 머리를 맡겼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술 날짜 잡아. 내가 다 처리할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딱딱함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그 주 금요일로 잡혔어요. 정우가 전액을 처리했습니다. 서준이는 수술 전날 밤 겁이 나는지 잠을 못 잤어요. 수아가 곁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정우였습니다. 손에 서준이가 좋아한다던 과자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서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저씨가 기억력이 좀 좋아. 서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어요. 수아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준이가 잠들기 전 말했어요. 아저씨, 나 수술 끝나면 또 와. 정우가 서준이의 새끼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응, 꼭 와. 약속해. 서준이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정우의 손에 걸었어요. 가늘고 차가운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을 잡고 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수술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이동 침대에 누운 채로 수아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수술복이 너무 커서 아이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수아가 서준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 잠깐 자고 나면 끝나 있어. 눈 뜨면 엄마 있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봤어요. 아저씨도 있어? 정우가 서준이 손을 잡았어요. 응, 여기 있어. 눈 뜨면 아저씨도 있을게. 서준이가 두 사람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그럼 괜찮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수아와 정우가 나란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습니다. 정우가 옆에 그냥 섰어요. 아무 말 없이. 수술은 4시간이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자판기 커피를 사오면 손에 들고 온기만 느끼면서 마시지는 않았어요. 3시간쯤 지났을 때 수아가 잠들었어요. 정우는 깨우지 않았습니다. 야위고 거칠어진 얼굴, 팔에는 공사 현장 상처 자국, 9회가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류 여사였습니다.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지만 평소에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류 여사가 멈췄어요.
정우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지친 빛이 역력했습니다. 최 실장한테 들었다. 서준이 수술 날이라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류 여사가 잠든 수아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 옆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낮게 불렀습니다. 류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복 무릎이 병원 바닥에 닿았어요. 그 소리에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류 여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수아는 꿈을 꾸는 건가 싶었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여전히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수아 씨, 류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 내가 한 짓이에요. 역술인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아들 며느리 인생을 망쳤어요. 서준이 아프게 한 것도 결국 내 탓이에요. 류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눈물이었어요.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수아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9회 동안 이 여자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어떤 날은 이가 갈렸고 어떤 날은 원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앞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우가 류 여사 앞에 섰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류 여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아한테 한 짓은 수아가 용서할 문제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제 가족 일에 역술인 말은 없어요. 서준이 아버지는 저고 그 아이 인생은 수아와 제가 결정합니다. 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만 닦았습니다. 그때 수술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술복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수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길 거예요. 수아의 무릎이 풀렸어요. 정우가 팔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수아의 어깨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류 여사는 두 사람 뒤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준이한테 가져온 미음 보자기를 들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불렀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류 여사가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역술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류 여사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 떠나던 해 그분이 미리 말했어요.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든다고. 그 말이 맞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미신인 거 알아요. 어리석은 거 알아요. 근데 정우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수아는 한참을 류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짓이 옳은 건 아니에요. 수아 씨가 용서 못해도 이해해요. 류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가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류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오래 힘드셨겠다 싶어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을 테니까. 류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준이 다 나으면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아주 작아 보였어요. 정우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서준이가 퇴원한 날이었어요. 수술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의사는 경과가 좋다고 했어요.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서준이가 잠들고 나서 두 사람은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서준이한테 언제 말할 거예요? 내가 편할 때. 수아가 잠시 있다 말했어요. 그 아이 눈매가 당신을 닮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볼 때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가벼웠어요. 두 사람은 형광등 아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퇴원복으로 갈아입고 병실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복도 끝 창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벚꽃 피었다. 수아가 웃었어요. 그러게, 나가자. 병원 현관을 나서자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서준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빛이 돌았습니다. 정우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정우를 보더니 뛰어갔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뛰는 거였어요. 아저씨, 정우가 서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다 나았어? 응.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나았대요. 정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서준이는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또 울어? 안 울어. 눈물 나오잖아요. 정우가 웃었어요. 서준이도 웃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9회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수산시장, 식당 주방, 공사 현장 계단.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서준이가 가운데서 두 사람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손이 더 커. 우리 자주 볼 수 있어? 정우가 수아를 바라봤어요. 수아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서준이가 아저씨한테 여쭤봐. 아저씨, 자주 올 거야? 응, 자주 올게. 약속해.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서준이의 머리 위에 앉았어요. 서준이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웃었어요. 수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우 씨, 정우가 멈췄어요. 수아가 부른 건지 바람소리인지 싶을 만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수아는 앞을 보고 있었어요. 정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게 얼마나 많은지 정우는 알았습니다. 정우도 앞을 보며 말했어요. 나도. 그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서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꽃잎을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서준이가 멀찍이 앞서 달려갔어요. 꽃잎을 잡겠다고 두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아와 정우는 나란히 걸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었어요. 수아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9회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무너질 뻔했는지 그 시간이 손바닥 안에 다 담긴 것 같았어요. 수아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앞에서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두 사람이 동시에 멈췄어요.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꽃잎을 잡으러 뛰어다녔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은 채로 걸었습니다. 그 봄날이었습니다. 9회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수아는 혼자 버텼고 서준이는 혼자 자랐고 정우는 혼자 분노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따로따로 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셋이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수아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억울하게 쫓겨나고 혼자 아이를 낳고 9회를 버텼을 때 그 끝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내 잡지 못했을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를 위한 거일지도요. 9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니까요. 수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봄날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